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싸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코너는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명태균 얘기 해보죠. 뭐 지금 전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명태균 같습니다. 명태균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던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내가 입만 열면 이 정권 한 달 안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고 뭐 등등의 막 무서운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준석 의원 또 얘기도 보면 이 과장은 있지만 뭐 사실은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해안이 깊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명태균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열정적인 분이에요. 열정적인 분이라고요? 예, 열정이 있다. 예, 예. 통상의 경우에 예. 이런 어떤 큰 이슈에 예. 휘말리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자중하거나 예. 자중하고 신중 모드로 가거나 위축되기도 하고 자중하고 신중한 게 일반적인 예, 예. 모습이죠. 좀 숨거나요? 숨거나. 예, 예. 예. 혹은 이제 과도하게 돌출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데 원래 같으면. 명태균 씨는 의연하게 자기의 입장을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데서 배짱이 대단하신 분이다. 배짱이 예. 있다. 예. 그리고 거기서 하나 위축되지 않고 어허.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저 사건이 이제 보면 몇 가지 명태균 씨 발언에 시사점을 주는 게 있는데요. 네. 명태균 씨가 내가 입 열면 세상 뒤집어져라는 것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 말을 만약에 명태균 씨 지인이 예. 했다면 저건 파괴력이 굉장히 큰 말입니다. 명태균이라는 저 사람 입 열면 우리 다 뒤집어진다. 딴 사람이 얘기했다. 네, 그렇다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본인이 했거든요. 본인이 했으면 그 파괴력이 한 3분의 1로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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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대응하는 방식이 본인의 입장을 글로 정리한다든지, 네. 뭐 이런 소위 입장문을 낸다든지, 뭐 좀 정교한 형태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주로 전화 통화 내용에서 맞아요. 이제 뭐 예. 기자들과 통화 내용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정교한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이제 감안하고 명태균 씨의 발언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일단은 여러 얘기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경선 6개월간 아침마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다고 주장도 하고 입당 시기도 물어보고 입당한 날도 전화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러 갈 때도 같이 택시 타고 가고 여러 얘기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목사님 네. 이게 완전 허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속 논란 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지 이 특징이 뭔가 맞다 싶으면 네. 이러고도 남죠. 기다 싶으면 네, 더 네.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무속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 그렇죠. 뭔가 쉽게 말해서 용한 사람, 용한 뭐 무당이든 누구를 만나면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계속 묻고 계속 이제 매인다고 해야 될까? 네. 그 정도로 그냥 하는 캐릭터가 일 것이기 때문에 아하. 저는 이러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전에 저희 이제 김필성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여론 이런 거 갖고 정말 이 대통령 부부 당시 검찰총장 할 때 설득했겠냐, 신뢰관계를 형성했겠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 뭔가 다른 게 있을까? 명리학이 뭐 이런 게 그런 게 가는 게 도사 이런 거 관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명리학은 저도 한 분 이렇게 서울대 교수 출신인가 한 번을 뵌 적이 있어요. 주역 이런 게 명리학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점 보는 거랑 다르다. 예. 일종의 뭐 통계학 같은 거다. 뭐 제가 스님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교수님이시라고 하고 하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아니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셨군요. 아니 근데 목사 되기 전에 한 번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저한테는 공부를 더 하셔서 교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었는데 뭐 교수는 그냥 근처에도 못 갔는데 목사님 되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게 한번 그렇게 해서 맞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명리학이든 뭐 뭐든. 여론조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신뢰감을 형성했다. 네, 그러면 무조건 따르게 돼 있다.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리학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 딱
설득할 수 있는 그 신뢰할 수 있는 그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어떤 무속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명리학 자체는 뭐 소위 중국의 5천년 역사에서 춘추 전국시대 네. 음양가라는 그렇죠. 제자백가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오는 것이니까 뭐 그것과의 그 진위를 논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는 예. 거죠. 근데 명태균 씨가 그럼 과연 무속이나 명리, 주역 같은 것을 통해서 김건희, 윤석열에게 접근했는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냥 저분의 말하는 톤과 이런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하. 근데 그 저도 명태균 씨 실물 얼굴 사진 공개됐을 때 봤을 때 네.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저는 강인한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눈이 일견 선해 보여요. 아, 선해 보입니까? 눈도 동그랗고 그래서 어. 저 명태균 씨 같은 분의 캐릭터는 이렇게 그 고민이 있거나 뭐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명태균 씨 같은 사람 그러고 보니까 눈매가 예 푸근합니다. 그리고 저런 분들은 저분 인상은 나쁜 것 같지 그런 않아요? 인상 좋아요. 그리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힘든 일들을 네.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들어보면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어려움을 나서서 이렇게 소위 남에게 말하기는 어려운 네. 일들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네. 준비해주는 뭐 어디 야유회 갈 때 그럴 때 뭐 김밥 싸오는 스타일의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마 선해 보인다 이 말씀이신가요? 선해 보이는 게 아니라 왜 네. 어디 뭐 체육대회 하면 누군가 김밥도 싸고 돗자리도 준비하고 해야 네. 되는데 예. 그걸 깜박하고 정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본인이 다 이렇게 준비해주는 캐릭터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전형적인 이제 그런 느낌을 캐릭터다. 알아서 다 준비해줄 것 같은 느낌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윤 대통령 부부와의 신뢰가 생긴 것이지 알아서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아하. 있을 것 같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 그런 대선 전국이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찌 보면 택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 딴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그렇죠.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택시 같이 타고 매일 전화하고 집에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매우 뭔가 이제 거기에 특별한- 그러니까 네. 거기에다가 그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갖고 그걸 가져오니까 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알려진 바로 이준석도 거기에 뭐 너 당대표 될 수 있다 내가 네. 이 자료 가져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본인 주장이긴 그랬다는 하지만요.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거에도 껍벅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 동아일보 인터뷰되고 채널A, 뭐 JTBC, 뭐 온데 가서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어쩌면 인터뷰 내용 자체가 되게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 반응은 좀 무미건조합니다. 2번 정도 예전에 만났는데 그 후에 안 만났다.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명태균을 인정하는 모습인 걸로 느껴지거든요. 대통령실의 그 반응은 저는 뭐 굉장히 정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모름지기 예. 방망이를 짧게 잡고 풀스윙을 하면 안 되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그때 넘어가는 거 이른바 임기응변 아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한다는 기조에 충실한 것 같은데요. 네. 명태균 씨는 그 반대로 풀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있는 힘껏 때린다. 다 때립니다. 근데 풀스윙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예. 근데 그 대통령실은 아마 짧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이 국면을 유지해 간다라는 그런 기조를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본인들 알지 않습니까? 네, 알겠죠. 지금 아마. 대통령과 알겠죠. 김건희 씨는 다 알 거고 그러니까 뭔가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네. 있으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아하. 얼마나 더한 게 나올지 아하. 이 양반이 지금 풀스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풀스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간을 봐가면서 하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명태균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이준석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뭔 소리냐. 정진석 비서실장이라고 딱 지목을 하면서 왜 나라고 하느냐 너희들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진위가 정말 이준석이냐라는 네. 것에 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면 명태균 씨 사건의 이제 해결책으로 삼고 있는 기조는 그러니까 그때 대응이기 때문에 그때 맞아요. 대응 방식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져요.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보통 대중은 어떡해요? 3 내지 5인이 넘어가면 다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데 지금 명태균 씨를 누가 소개시켜 주느냐의 문제는 계속 저런 식으로 가다 보면 등장인물이 제가 10명 넘습니다. 저거. 네, 계속 나오고 그래서 아무도 기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렇게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조 정해졌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이게 사건이 초점이 흐려지는 방식으로 흐르는 것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 기술이 지금 시전 중이다. 아. 소위 말하는 프레임 전환. 아하. 그러니까 명태균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아이 저놈이 나쁜 놈인데 이준석이 소개시켜줬어. 이준석이 나쁜 놈이야. 이런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프레임 전환이 먹힐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겠죠. 예, 지금 보면 서로 내가 소개한 거 아니다. 내가 덜 친하다. 네가 더 친하지.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이는데 실제로 뉴스토마토에서 이 보도를 하게 된 계기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부분입니다. 그거를 명태균이 그걸 등에 업고 한 거 아니냐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명태균 씨 누가 친한지 우리가 뭘 상관이 있습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프레임을 한번 바꿔보려고. 예. 먹힐까요 이게? 아니 누가 이제 서로 이제 공격수라는 것이 있는 거니까 스트라이커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그 원래의 초점으로 돌아와서 예. 김건희 명태균 씨 라인을 통한 공천 개입이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네. 집중적으로 일어나느냐에 이제 스트라이커가 나서서 원샷 원킬의 법칙을 지킨다면 저 그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방법이 초점이 없다. 좀 흐려질 거 자, 또 우려하고 한 있습니다. 축이 있습니다. 여기 명태균이 있다면 김대남 씨가 또 있죠. 네. 김대남 씨 녹취록도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얘기를 하면서 십상시가 있고 김건희 여사가 이들을 쥐락펴락한다 이런 녹취 요 나왔는데 요 부분 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증명이 된 것이다. 네. 예. 그 대통령실 사진만 봐도 우리가 사진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김건희 씨가 계속 센터고 무슨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다.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아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내용,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상시회 때 십상시하고 네. 요거하고 같은 맥락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네. 이 사안 직접적인 사안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뭐 명태균 씨 이야기도 그렇고 뭐 김대남 씨 이야기도 그렇고 이른바 김건희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측근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자석의 비유를 한다면 자석이 쇳가루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이 자석의 힘이 떨어지면 어느 쇳가루가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 자석의 힘은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 저 쇳가루들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른바 배신의 프레임이 계속 내부자 폭로, 배신, 폭로가 계속 이어지는 좋지 않은 시그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대남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거니와 본질적으로는 그 권력의 중심에서 작용하는 구심력, 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난다는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금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지금 명태균 씨는 4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되놨다. 이런 약간 겁박하는 모양새. 그런 것도 있고 국감에서 이른바 결정적인 트리거 같은 게 뭐 녹취 이런 게 공개가 될 수 있을까요? 또 공개가 된다면 그 파장은 또 상상을 초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 이전에 시끄러웠던 것들보다는 좀 확실히 분명히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설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하고 네. 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고 뭐 스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네. 제가 볼 때는 대통령부터 뭐 영부인 뭐 그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김대남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는 빨리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익이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무너지면 뚝이 무너지면 자기 이익이 지금 이익에서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뚝이 무너질 때는 아무도 못 막는 것 네,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용하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그래서 세상. 그 조용한
지금 동남아 순방 중에 오늘 싱가포르 가 있나요? 국빈 방문 가 있나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귀국은 합니다. 뭐 영원히 거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귀국하면 네. 이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요? 대통령 부부가 얘기 안 하시겠죠? 저도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해도 됩니까? 계속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예.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친다면 골리앗이 출전하지 않으면 다윗은 영원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싸움하러 오지 예, 않으면 예.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입장을 내면 낼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커지는 거짓말하면 할수록 커지는 피노키오의 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쪽의 기조를 아마 유지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 국정 운영이 가능할까요? 최상병 사건 그거 거의 뭐 하나도 뭐 해결 못 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국정 개입 관련해서 명태균은 계속 떠들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국정이든 나발이든 아닙니까 지금? 아니, 뭐가 중요해요 그게? 네, 그렇습니까? 네, 좀 아니 뭘 하고 있습니까? 의료 대란이 일어나도 계속 하나도 물러나지도 않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자체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더 부글부글 끓고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국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 궁리만 하겠죠. 그리고 자기는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대통령 부부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축이 또 하나 있죠. 집권 여당의 당대표 한동훈 대표. 저 최근에 친한계에서 사과해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과하는 게 좀 늦었다. 지금 해봐서 소용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우리 그 사과하라는 말이 맞다 등등의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이것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자석과 쇳가루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지금 발언이 실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아직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자석이 자기의 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쇳가루는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힘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늘은 되지 않지만 예. 내일은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 김건희 여사의 사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그 아주 빠른 시간 의외로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의견은 대통령실이 수용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도 오늘 좀 보도가 됐습니다. 독대 보궐선거 이후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동훈 대표가 여사 활동 자제해라 그리고 명태균 관련자들 솔직히 이야기해라 요 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뒤늦은 뒤늦은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네. 그 한동훈의 캐릭터 네. 우리가 이제 계속 그랬잖아요. 한동훈 핫바지를 넘어서 쫄바지다. 네. 너무 쫄아가지고 쫄보 한동훈인데 뭔가 지금 한동훈이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캐릭터로 볼 때 뭔가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용기를 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카드를 손에 쥔 게 아닌가. 상황이 있었다. 카드가 있었다. 뭔가 우리는 모르는 그 내밀한 자기들은 알고 있는 또 자기들끼리의 더 훨씬 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카드를 쥐고 대통령을 겁박하거나 혹은 대통령의 목을 잴 수 있는 뭔가 카드가 손에 있는 게 아닌가 확보하고 예. 이제 들어갑니다. 아하. 이제 어금니 꽉 깨무세요.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길 올 거 아닙니까? 비행기. 이제 환송식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금정구 부산에 간다고 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귀국길에 그 환송식 그 귀국길에는 나간다고 하긴 하는데 그 장면이 저는 우리 장면 얘기 잘하잖아요. 네. 두 사람 대통령 부부가 올 거고 한동훈 대표가 나가가지고 악수를 할지 또 김건희 여사의 표정은 어떨지 이런 것들이 사실 관심이 되게 갑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측해 영화 주십시오. 영화 1편은 오케이 목장의 결투, 예, 마지막 2편은 형제는 용감했다였는데 3편 그래도 우리는 하나라를 찍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데 예. 이제 명태균 사건의 발발 이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마 대통령실의
일의 생각은 2024년도 하반기의 정치 일정이 아마 자기들이 계산해 놓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라든지 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등등으로 하반기에 이제 소위 그 명품백 사건의 무혐의 발표 이후에 수세에서 공세로의 전환이라는 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지금 명태균 사건이라는 돌발 네. 변수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남아 순방 갔다 와서 네. 한동훈 위원장과의 화해 혹은 뭐 명태균 사건에 대한 그 정리 작업보다는 네. 애초에 일정을 짜놓은 대로 그쪽에 대통령실은 일단 아마 방향을 정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슈로서 이슈를 덮는다는 기본적인 방침 계속 유지해 갈 것으로 것이고 그 보고 장면에서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은 네. 찾긴 어려울 것이다. 아니 3편은 아마 애초에 계획을 실행하려면 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 하나였다? 그거를 이제 보여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은 어찌됐건 이제 한동훈의 역공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극적이게도 어떤 그 뭐 결말이 확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는. 예, 딜이 서로의 딜이 들어가지 않겠나. 예, 그래서 뭔가 그 화해하고 뭔가 하는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높다. 왜냐하면 같이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다가 같이 죽는다. 이렇게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과연 본인들의 계획대로 뜻대로 될 것인가.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됩니까? 것이다. 계획대로 되면 제가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사이에 삐져나오는 권력에서 누수 현상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네. 그거는 뭐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문 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